장독대 밑에서 우리 엄마가 나왔어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엔 분명 제가 직접 담가왔던 된장 항아리가 있었고 수십 년을 아무 일 없이 지나온 평범한 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항아리를 옮기던 그날 흙 아래서 사람의 팔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DNA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저의 친정엄마 그분이 장독대 밑에 묻혀 있었습니다. 누가 그분을 거기에 묻었는가? 왜 30년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는가? 그리고 제가 믿어왔던 가족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런 충격적이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봉화의 작은 마을은 여름 햇살 아래 고요했습니다. 오래된 한옥 마당에는 크고 작은 장독대가 줄지어 있었고 그 앞에 쪼그리고 앉은 윤희는 숟가락으로 된장 표면에 핀 하얀 곰팡이를 정성스레 걷어내고 있었어요. 이놈의 곰팡이는 계속 피는구나. 윤희는 46살에 첫 장 담그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장은 내 마음이여. 정성 들인 만큼 맛이 나는 거야. 30년 전 시집 와서 어쩔 수 없이 맡게 된 된장과 간장, 고추장 관리는 이제 윤희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56세가 된 지금 그녀에게 장독대는 단순한 그릇이 아닌 세월의 무게였어요. 이제 그만 그 장독 좀 치워. 보기 흉해. 남편 제만의 투정 섞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60살의 제만은 자수성가한 지역 유지로 겉으로는 인자했지만 윤희에게만은 언제나 냉정했어요. 그는 늘 장모 이야기를 꺼내면 언성을 높였고 윤희가 친정 얘기를 하면 걔는 도망간 여자야라며 못을 박았습니다. 그냥 시대가 그랬으니까. 윤희는 중얼거리며 더운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가끔 어릴 적 기억을 되짚어보곤 했습니다. 1993년 비 오는 날 친정어머니는 시장에 간다며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어요. 18살 꽃다운 나이에 엄마가 그냥 버리고 간 거다라는 말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윤희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 윤희의 시선이 가장 오래된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이 집에 시집 왔을 때부터 있었던 장독대였어요. 유독 그 장독대만 남편이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게 우리 집안의 애군을 막아주는 거야. 절대 옮기면 안 돼. 그런 남편의 말이 갑자기 의문으로 다가왔어요. 왜 하필 그 장독대일까? 다른 장독대는 괜찮다면서. 엄마. 창문 너머로 막내딸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6살의 수진은 윤희를 꼭 닮았어요. 하지만 성격은 윤희보다 훨씬 당찼습니다. 장독 닦는 거야? 도와줄까? 아니, 괜찮아. 내 아빠 점심은 먹었니? 아빠 오늘 읍내 가셨잖아. 저녁에나 오신대.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득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이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0년 부부였지만 제만의 눈빛에서 항상 무언가 감춰진 냉기를 느꼈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우리 장독대 좀 정리해 볼까? 수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절대 건드리지 말라던 장독대를 치우겠다니요. 아빠가 알면 또 화내실 텐데. 괜찮아. 이젠 우리도 좀 바꿔볼 때가 됐어. 윤희의 목소리에는 오랜 결심이 묻어났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래된 의문이 솟구쳤습니다. 왜 남편은 그 장독대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을까? 왜 친정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냈을까? 엄마, 괜찮아? 갑자기 왜 그래?
윤희는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가끔은 묻혀있던 것들이 드러나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날 오후 윤희와 수지는 함께 장독대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수지는 손수레를 끌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묵직한 장독들을 하나씩 옮기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윤희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어요. 엄마, 이거 왜 치워? 여기 장독대에 엄마가 제일 오래된 거 있다고 했잖아. 윤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게 들어있을지도 몰라서 그래. 첫 번째 장독을 옮기고 두 번째, 세 번째. 마침내 남편이 절대 건드리지 말라던 장독대만 남았습니다. 윤희는 잠시 주저했어요. 30년간 무심코 지나쳤던 그 자리, 남편의 이유 모를 고집, 그리고 친정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실종. 엄마 어때? 그냥 둘까? 윤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니,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왔어. 윤희와 수지는 마지막 장독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장독을 비추자 낡은 표면의 균열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이 장독대는 내가 시집 오기 전부터 있었대. 시어머니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지. 수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장독을 살펴보았습니다. 뭐가 특별한 건데요? 그냥 오래된 것 같은데. 윤희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장독 밑부분을 살폈어요. 바닥에 새겨진 희미한 무늬가 보였습니다. 이거 친정어머니가 쓰시던 장독이랑 비슷하네. 손끝으로 무늬를 따라 그리던 윤희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어요. 이유 모를 그리움이 가슴을 적셨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응. 그냥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윤희는 결심한 듯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수진과 함께 장독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묵직한 장독이 자리를 비우자 그 아래 흙이 유독 다르게 보였습니다. 다른 자리보다 흙이 단단하지 않고 푸슬푸슬했어요. 이상하다. 왜 이 흙만 이렇지? 윤희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흙 속에서 이상한 감촉이 손끝에 닿았어요. 단단하면서도 매끄러운 무언가. 순간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엄마, 뭐예요, 그거? 수진도 다가와 함께 흙을 파냈어요. 그러자 흙 속에서 하얀 물체가 드러났습니다. 윤희는 숨을 들이켰어요. 분명 사람의 팔뼈였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뼈. 분명 누군가의 유골이었어요. 어머나. 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엄마, 이거 사람 뼈 아니에요? 윤희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장독대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이유, 친정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실종, 그리고 장모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던 제만의 모습. 수진아, 경찰에 전화해야겠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꺼내 긴급 전화 112번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저희 집 마당에서 사람 뼈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윤희는 멍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줌마, 무슨 일이에요? 이웃집 최 씨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윤희는 말없이 장독대 아래를 가리켰어요. 최 씨 아주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뭐예요? 경찰이 도착하자 마당은 폴리스라인으로 둘러싸였습니다. 감식반이 출동했고 뼈를 조심스럽게 수습하기 시작했어요. 한 경찰관이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 집에 예전부터 살고 계셨나요? 네. 30년 전에 시집 왔어요. 이 장독대는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제가 시집 올 때부터요. 남편이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경찰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기록을 남기며 계속 질문했어요. 가족 중에 실종된 분이 계신가요? 윤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 친정어머니가 30년 전에 실종되셨어요. 시장에 간다고 나가신 뒤 돌아오지 않으셨죠. 현장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누군가는 그 남자 원래 좀 이상했어라고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니다. 재만이가 어떻게 그런 짓을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 곁을 지키며 손을 잡아주었어요. 경찰은 계속해서 뼈를 발굴했고 결국 완전한 형태의 유골이 드러났습니다.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유골이었어요.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친정 어머니의 유전자 정보가 있으신가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생각이 났어요. 제 여동생이 있어요.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골은 조심스럽게 수습되어 검안실로 보내졌고 윤희는 동생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정말 친정 어머니의 유골일까? 그렇다면 남편은 알고 있었을까? 해가 저물자 마을은 온통 소문으로 들썩였습니다. 윤희는 집 안으로 들어가 수진과 함께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재만의 목소리였습니다. 윤희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재만은 마당의 변화를 아직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가 거실로 들어서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런 표정이야? 윤희는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같이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 처음 보는 낯선 사람 같았어요. 당신 알고 있었지? 재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경찰차의 불빛이 아직 깜빡이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장독대 아래에서 뼈가 나왔어요, 아빠.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람 뼈요. 재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윤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재만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입에서 단 한마디가 나왔어요. 그건 사고였어. 사고라니.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어요. 재만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고요? 수진이 다가가 재만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재만은 고개만 떨구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재만 씨, 저희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경찰은 재만을 조용히 데리고 나갔습니다. 윤희는 창문 너머로 경찰차에 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30년을 함께한 남편.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윤희는 말없이 수진을 안아주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마음, 남편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30년 동안 어머니의 유골 위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어요. 이튿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골에 대한 1차 감식 결과 사망 시점은 대략 30년 전으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윤희는 서울에 사는 여동생 미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언니, 정말이야? 어머니가 거기서 발견됐다고? 미희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슬픔이 묻어났어요.
그녀는 다음 날 바로 봉화로 내려왔습니다. 자매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DNA 검사를 해야 한대. 내 머리카락 몇 개만 채취하면 된대. 미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찾은 언니의 집을 둘러보았어요. 여기서 30년을 살았구나. 윤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응.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이 집에서의 시간이 전부 거짓말 같아. 자매는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미희의 DNA 샘플을 채취한 후 경찰은 윤희에게 말했어요. 재만 씨가 자백했습니다. 30년 전 장모님과 말다툼을 하다가 사고로 밀쳤다고 합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독대 아래에 네. 그날 밤에 몰래 묻었다고 합니다.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미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30년 동안 가출로 알고 있던 어머니의 실종. 그 진실이 이렇게 끔찍할 줄은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미희가 흐느끼며 물었어요. 경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재만 씨 말로는 장모님이 윤희 씨를 데리고 서울로 가겠다고 했대요. 그걸 말리다가 윤희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하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거였어요. DNA 검사 결과 유골은 윤희의 친정어머니 조순애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은 건 며칠 뒤였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여기에 30년 동안 30년 전 어머니는 가출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했고 슬퍼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윤희에게 이 사실은 천둥처럼 내려쳤어요. 경찰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만은 처음에는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부검 결과 조순애의 머리에 가해진 둔기의 흔적이 발견됐어요. 우발적인 살인이었을지라도 고의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윤희는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만난 재만은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윤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재만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어요.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 내 어머니가 널 데리고 가겠다고 했을 때 난 모든 걸 잃을 것 같았어. 그래서 어머니를 죽였다고요? 그건 사고였어. 정말이야. 하지만 그 후 너무 무서웠어. 감옥에 가기 싫었어. 윤희는 공허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남자는 친정어머니의 시신을 장독대 아래 묻어두고 그 위에서 가정을 꾸렸어요. 그리고 그녀에게는 엄마가 도망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매일 밤 그 위에서 잠을 자면서 재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윤희에게 그의 사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녀는 일어나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바깥에서 기다리던 미희가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언니, 이제 어떡할 거야? 윤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보내드려야지. 자매는 조순애의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비록 3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윤희가 예전에 알던 그 따뜻한 이웃들이었어요. 아이고, 윤희야. 내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니. 너무 가슴 아프다. 박씨 아주머니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다음 말에 윤희는 귀를 기울였어요. 그날 내 어머니랑 내 남편이 언성을 높였다는 소문이 있었어. 뭐? 장독대 쪽에서 말싸움이 들렸다고도 하고. 윤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아니, 그냥 소문이었지. 하지만 그날 밤 내 시어머니가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었어.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연루되어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그녀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날 밤 윤희는 옛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물건들, 시어머니가 남긴 유품들, 그 중에서 무언가 단서를 찾아야 했어요. 수지는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너무 힘들잖아요. 하지만 윤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만의 오래된 앨범 속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친정어머니, 그리고 젊은 제만이 함께 있었어요. 분명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윤희는 사진을 들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자신은 고작 15살 정도로 보였어요. 그때는 제만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녀의 기억 속에는 왜 당신이 그때 거기 있었어?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윤희는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과거에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윤희는 발견한 사진을 들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과 어머니, 그리고 젊은 제만이 함께 찍힌 사진. 그녀는 그런 기억이 없었어요. 아침이 밝자 윤희는 여동생 미희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미희야, 이 사진 기억나? 미희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언니가 15살 때 아닌가? 우리 어머니가 재봉일을 하시던 공장에서 찍은 것 같은데. 그런데 재만 씨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미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기억해낸 듯 입을 열었어요. 아, 맞다. 그때 언니 기억 안 나? 그 공장 사장님 아들이. 윤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일하던 재봉 공장. 그곳의 사장 아들이 그녀를 괴롭혔던 일. 하지만 그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설마 재만이 그 사람이었어? 그래. 언니가 그 일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잖아.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15살 때의 트라우마, 그리고 3년 후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찾아온 제만. 어머니는 늘 제만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날 데리고 서울에 가려고 했던 거구나. 윤희는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는 그녀를 제만으로부터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언니, 이거 경찰에 알려야 해. 미희의 말에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담당 형사에게 사진과 미희의 증언을 전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15살 때 찍은 겁니다. 제만은 제가 일하던 공장 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저를 괴롭혔고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신중하게 기록을 남겼어요. 그리고 제만에 대한 조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토킹 이력이 있었던 거군요. 이건 우발적 살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윤희는 집으로 돌아와 수진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수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스토킹했다고요? 그리고 외할머니를. 그래, 수진아.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돼. 수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왜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외할머니가 실종됐을 때 수사는 없었나요? 윤희는 쓰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랐어. 어른들이 가출했다고 하면 경찰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 게다가 재만이 마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집안이었으니까. 그날 오후 윤희는 마을 어른들을 더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서였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였던 박씨 아주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윤희야, 사실 내 시어머니도 그날 밤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 윤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도요? 그래. 내 시어머니는 아들이 한 짓을 알고 도와준 게 아닌가 하는 소문이 있었지. 그래서 그 장독대를 절대 치우지 말라고 했던 거야. 윤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이 끔찍한 비밀을 알고 있었다니. 그녀는 재만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 정말 억울하셨겠네요. 박씨 아주머니는 윤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야. 내 어머니 영혼이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야.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재만은 그녀를 그토록 집착적으로 따라다녔을까? 그리고 왜 어머니를 죽인 후에도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찾아왔을까? 그날 밤 윤희는 다시 한번 남편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 편지, 무엇이든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았어요. 그러던 중 재만의 서재 바닥 아래에서 숨겨진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바닥 널빤지 하나가 다른 것들보다 약간 들떠 있었어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비밀번호는? 윤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재만이 항상 소중히 여기던 숫자, 그의 생일을 입력했어요.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 뭉치와 사진들,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있었어요.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충격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재만아, 이건 잘못된 거야. 윤희는 내가 상처 준 아이야. 그 애를 그냥 놔두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어요. 안 돼요, 어머니. 윤희는 제 거예요. 그 여자가 자꾸 방해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젊은 재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녹음 속에서 격렬한 다툼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 윤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그날 밤의 녹음이었어요. 왜 재만은 이런 것을 보관하고 있었을까? 증거를 없애지 않고? 이건... 그때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윤희는 놀라서 녹음기를 떨어뜨렸어요. 수진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 윤희는 딸에게 발견한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녹음기. 수진은 모든 것을 듣고 본 후 충격에 빠졌어요. 이걸 경찰에 보여줘야 해요, 엄마.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가지고 다시 경찰서로 향했어요. 이제 그녀는 어머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증거를 검토한 후 재만에 대한 혐의를 더 강화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닌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범행 이후 은폐를 도운 공범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윤희 씨, 이 녹음만으로도 재만 씨의 동기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사후 처리를 도운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의 말에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어머니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장독대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어요. 30년 동안 그곳에는 어머니의 원혼이 갇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죠. 장독대가 있던 자리는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곳에 꽃 한 송이를 놓았어요. 해질녘 마당에 앉아 있자니 30년 전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상상되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윤희 옆에 앉았어요. 어땠어요? 경찰에서? 증거가 충분하대. 이제 재판만 남았어. 윤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는지 생각하자 마음이 무거웠어요. 수진아, 내 아빠 면회 가볼래?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빠 얼굴 볼 자신이 없어요. 윤희는 딸을 이해했습니다. 수진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을 테니까요. 아버지가 외할머니를 살해했다는 사실, 그것도 어머니를 스토킹하던 중에. 엄마, 저기.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도 이 일에 관련됐다면서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금고에서 찾은 녹음에는 시어머니 목소리도 있었어. 수진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우리 집안 전체가 이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거네요. 윤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삶 전체가 거짓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엄마,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이 일을 알고 계셨을까요? 그렇다면 왜 아무 말씀도? 윤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시아버지는 제망과 시어머니보다 몇 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이 끔찍한 비밀을 알고 있었을까요? 글쎄, 시아버지는 무뚝뚝하셨지만 정직하신 분이었어. 만약 알고 계셨다면 가만히 있지 않으셨을 것 같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윤희 씨, 집 한 번 더 수색해도 될까요? 혹시 놓친 증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윤희는 동의했습니다. 경찰들이 집안 곳곳을 살피는 동안 윤희는 안방으로 향했어요. 무언가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안방 벽장 깊은 곳, 시어머니가 쓰시던 작은 서랍장이 있었어요. 윤희는 그것을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서랍장이었지만 바닥을 두드려 보니 속이 비어 있는 듯한 소리가 났어요. 이게 뭐지? 윤희는 서랍장 바닥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어요.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편지와 일기,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 봉투에는 윤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의 손이 떨렸어요. 그것은 분명 친정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어머니.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친정 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사라진 날 나는 살아있지 않았단다. 윤희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땐 내가 없겠지. 하지만 언젠간 너는 진실을 마주할 거야. 그리고 그때 무너져선 안 된다. 넌 이 집안의 마지막 빛이란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어머니는 죽음을 예감하고 이 편지를 남겼던 걸까요? 하지만 어떻게 이 편지가 시어머니의 서랍장에? 시어머니가 가져간 거였어. 윤희는 뒤늦게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편지를 발견하고 숨겼던 거예요. 그래서 윤희가 진실을 알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일기장도 펼쳐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였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쓰인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재만이가 저지른 일을 덮어주는 것이 내 마지막 모성애였다. 하지만 그 여자의 원혼이 나를 계속 괴롭힌다. 용서를 빌고 싶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윤희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윤희는 시어머니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거였어요. 하지만 끝내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그 비밀을 간직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은 열쇠는 무엇에 쓰이는 것일까요? 윤희는 그것을 들고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어디에 맞는 열쇠일까? 엄마, 여기 와보세요. 수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는 서둘러 딸에게 달려갔어요. 수진은 창고 안에서 오래된 트렁크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할머니 물건 같은데 열쇠가 없어요. 윤희는 손에 든 열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트렁크의 자물쇠에 맞춰보았어요. 딱 맞았습니다. 열리는구나. 트렁크 안에는 오래된 옷가지들과 사진첩, 그리고 작은 녹음 테이프가 있었어요. 윤희는 녹음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보여주세요. 경찰에 알려야 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윤희는 경찰을 불렀고 발견한 모든 것을 보여주었어요. 경찰은 녹음 테이프를 들고 갔습니다. 이 테이프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분석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테이프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윤희 씨, 이 테이프에는 시어머니와 재만 씨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사건 직후의 대화로 보이는데 재만 씨가 계획적으로 장모님을 살해했다는 증거가 담겨 있어요. 윤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계획적으로? 그렇다면 우발적 살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시어머니가 이 테이프를 증거로 남긴 것 같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시어머니 혼자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내 속죄다. 언젠가 윤희가 찾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진실을 남겨둔 것이었어요. 그녀도 복잡한 감정의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며칠 후 재만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증거들로 인해 그의 죄는 명백해졌어요. 윤희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편입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피고인이 장모님을 살해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장독대 아래에서 유골이 발견됐을 때요. 그전에는 어머니가 가출하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재판장은 조용했습니다. 재만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후회보다는 체념이 더 읽혔습니다. 윤희의 증언이 끝나고 검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시어머니가 남긴 녹음 테이프와 일기, 그리고 친정어머니의 편지까지 모든 것이 재만의 죄를 입증했습니다. 재판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 김재만 살인죄 및 시체 유기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윤희는 담담하게 판결을 지켜보았어요. 30년이 지난 지금 어머니는 마침내 정의를 찾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재만이 윤희를 불렀어요. 윤희야, 한마디만 해도 될까? 윤희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윤희에게는 이미 너무 늦은 사과였어요. 당신이 미안해할 사람은 나보다 우리 어머니였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법정을 나섰습니다. 바깥에는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그녀를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윤희의 마당에는 새로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장독대가 있던 자리는 이제 작은 화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진달래와 개나리를 심었어요. 엄마, 커피 가져왔어요. 수진이 두 잔의 커피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윤희는 화단 앞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윤희는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은 그녀에게 긴 여정이었어요. 재만의 재판, 어머니의 장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까지 모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서울에서 미희 이모 온대요. 그래, 언제? 오후에 온대.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 미희는 어머니의 장례 이후 몇 가지 가족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특히 오래전 친정집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까? 윤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했어요. 어머니의 육골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고 고향 선산에 모셨습니다. 30년 만에 귀향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미희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긴장한 표정을 띠고 있었어요. 언니 앉아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미희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윤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뭐야? 우리 친정집 서류야. 내가 법원에 가서 찾아봤어. 윤희는 놀랐습니다. 친정집은 어머니가 실종된 후 경매로 넘어갔다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데? 미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 우리 친정집. 재만 씨가 샀더라. 윤희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재만이? 우리 친정집을? 그래. 어머니가 실종된 후 6개월 만에 경매로 나왔고 재만 씨 이름으로 낙찰받았어. 그리고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윤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재만이 그녀의 친정집을 샀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혹시 거기도 뭔가 있었던 걸까?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희와 미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우리 가봐야 할 것 같아. 미희가 말했습니다. 현재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친정이 있던 마을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찾는 고향이었어요. 윤희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좁은 골목길은 넓어졌고 낡은 집들은 대부분 새 건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하지만 친정집이 있던 자리는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야. 미희가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작은 슈퍼마켓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간판에는 만복 슈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누가 살고 있는지 물어볼까? 윤희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나섰어요. 제가 가볼게요. 수진은 슈퍼마켓으로 들어갔고 윤희와 미희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나왔어요. 70대 할머니가 운영하시는데 20년 전부터 여기 사셨대요. 그전에는 누가 살았는지 모르신대. 윤희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미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을 어르신들께 물어봐야 할 것 같아. 그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오래 살았던 주민들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80대의 한 할아버지가 기억해 주셨어요. 아, 그 집? 그 집은 그때 김재만이라는 사람이 사서 바로 헐어버렸어. 뭔가 찾는 것 같더라고. 땅을 파고 그랬지.
윤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뭘 찾았는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모르지.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건 그 집을 사고 나서 재만이가 갑자기 부자가 됐다는 거야. 그전에는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윤희와 미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큰 비밀이 그 집에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언니, 어머니가 혹시 미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희도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집에 숨겨두었고 재만이 그것을 찾아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수진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재만의 동기가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더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했어요. 재만 씨가 장인어른의 집을 구입했다고요? 그것도 부인에게 알리지 않고? 형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이건 새로운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났지만 추가 조사는 가능해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모두 알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죽음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도 밝혀져야 했습니다. 경찰은 재만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그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네, 그 집을 샀습니다. 왜 샀습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찾았죠? 재만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이 금괴를 숨겨두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 피난 내려오면서 가져온 거라고. 윤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금괴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찾았습니까? 네. 집 바닥 밑에 있었습니다. 재만의 고백은 계속되었어요. 그는 어머니와 다툼 끝에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금괴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접근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장독대 아래에 묻은 겁니까? 네. 그게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희는 비통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재산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재산으로 재많은 사업을 일으켜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럼 내가 30년 동안 어머니를 죽인 사람의 돈으로 살았다는 거네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엄마,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윤희는 딸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큰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법원은 재만의 범행 동기가 재산이었다는 새로운 증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형량은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윤희와 미희, 그리고 다른 가족들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도 정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의 눈물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엄마. 수진이 말했습니다. 윤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응, 이제 우리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야. 여름이 무르익어 갔습니다. 윤희의 집 마당에는 이제 장독대 대신 작은 텃밭이 자리 잡았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던 상추와 들깨, 그리고 고추가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어때요? 수진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윤희는 텃밭에 물을 주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이제 많이 나아졌어. 재판이 완전히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만은 이제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었어요. 윤희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마음의 평화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서울에서 변호사님 전화 왔어요. 재산 분할 문제 때문에 한번 만나자고 하셨어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만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어머니의 금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법원은 그 재산을 윤희와 미희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 서울에 갈까? 네, 제가 같이 갈게요. 윤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없었다면 이 모든 과정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는 감사한 마음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너는 참 내 외할머니를 닮았구나. 정말요? 어떻게요? 그 당차고 정의로운 성격이. 내 외할머니는 항상 옳은 일을 위해 싸우셨거든.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외할머니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엄마, 우리 내일 서울 가기 전에 할머니 산소에 들렀다 갈까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산소는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예전에는 빈 무덤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어머니가 그곳에 계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와 수지는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침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비석 앞에 꽃을 놓았어요. 어머니, 이제 모든 게 해결됐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윤희는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 위안이 더 컸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산과 들판이 지나갔어요. 그녀의 인생도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게, 때로는 아름답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들은 재산 분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만의 회사 지분 중 상당 부분이 윤희와 미희에게 넘어오게 되었어요. 이제 두 분은 상당한 재산을 갖게 되실 겁니다.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인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윤희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기리는 일에 쓰고 싶어요. 윤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어머니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들은 미희의 집에 들렀습니다. 미희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언니, 어제 우연히 옛날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 미희는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윤희와 미희,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이 가득했어요. 이걸 어디서 찾았어? 윤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 앨범이 오래전에 없어진 줄 알았어요. 친구 집 다락방에서 발견했어. 그 친구 아버지가 우리 집 경매 때 몇 가지 물건을 사갔다더라고. 그 중에 이것도 있었나 봐.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의 웃는 얼굴, 어린 시절 자신과 미희가 함께 놀던 모습, 그리고 윤희는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사진 속에는 어머니가 누군가와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만의 아버지, 즉 윤희의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는 사이였어? 윤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미희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처음 봐. 이 사진이 언제 찍힌 거지?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3년. 윤희가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뭔가 이상한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가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윤희는 갑자기 시아버지가 항상 자신에게 친절했던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제만과 달리 윤희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항상 장모님 이야기를 물었지만 윤희는 그때 그저 예의상 묻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혹시 시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걸까?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희는 눈을 크게 떴어요. 설마. 그들은 더 자세히 앨범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접힌 편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습니다. 순애에게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끝나게 되어 미안하오. 하지만 자네의 딸 윤희는 내가 평생 지켜볼 것을 약속하오. 언젠가 진실을 말해야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소. 용서해 주시오. 마이너스 김만석. 김만석은 윤희의 시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윤희는 충격에 빠졌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언니, 이거 시아버지와 어머니가 연인 사이였던 건 아닐까? 미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렇다면 시아버지가 자신을 특별히 아꼈던 이유가 혹시 엄마, 시아버지가 외할머니를 정말 사랑했던 거 아닐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윤희는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왜 그토록 자신을 아꼈는지, 왜 제만에게 자신과 결혼하라고 강력히 권했는지. 그럼 제만은 이걸 알고 있었을까? 윤희가 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만약 제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가 윤희에게 집착했던 이유가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미희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변호사에게 연락해 제만과의 면회를 요청했어요. 이번에는 진실을 모두 알아야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제만은 더욱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는 윤희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윤희, 왜 왔어? 윤희는 앨범에서 찾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만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거 어디서 찾았어?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의 관계를. 제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고백하셨어. 그래서 나에게 집착한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한 여자의 딸이라서? 제만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 아버지가 항상 너를 특별히 여기셨거든. 그게 질투났어. 하지만 나중엔 진짜 너를 사랑하게 됐어. 윤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렇게 복잡한 관계에 얽혀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질투 때문에? 제만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그건 금괴 때문이었어. 하지만 내 어머니가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을 때 난 두려웠어. 내가 모든 걸 알게 될까봐. 윤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둘러싸여 있었던 걸까요? 시아버지부터 남편까지 모두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윤희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알고 싶은 것도 듣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그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교도소를 나오며 윤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상쾌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는 미소 지었어요. 응, 이제 정말 괜찮아. 모든 진실을 알게 되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 세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세우고 싶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어머니가 원하셨을 일을 하고 싶어.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윤희의 집 마당에는 낙엽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장독대가 있던 자리에 만든 텃밭은 이제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재단 설립 서류가 다 완료됐대요. 수진이 기쁜 소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윤희는 미소 지었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녀는 조순의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정말 드디어 되는구나. 윤희는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된 것 같았어요. 첫 장학생은 언제 선발해요? 내년 봄부터 시작할 거야. 특히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도울 계획이야. 윤희는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30년 동안 남편의 그늘에 가려 살았던 윤희는 이제 자신의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자 미희가 서 있었어요. 언니, 좋은 소식이 있어. 미희는 흥분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뭔데? 윤희가 물었습니다. 미희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우리 어머니의 일기장을 찾았어. 친구 집 다락방에서 앨범을 찾았던 그 친구가 이것도 있다고 연락이 왔어. 윤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라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 몇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희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어머니의 단정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1969년 5월 10일. 오늘 만석 씨를 다시 만났다. 그는 여전히 내게 호의적이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미래는 없다. 그는 이미 약혼한 사람이 있고 나는 이제 곧 윤희의 아버지와 결혼할 예정이니까. 윤희는 놀랐습니다. 어머니와 시아버지의 관계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거였어요. 읽어봐, 언니. 미희가 재촉했습니다. 윤희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었어요. 어머니의 젊은 시절, 결혼 생활, 그리고 윤희와 미희를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희는 어머니가 실종되기 직전의 일기를 발견했어요. 1993년 10월 28일. 오늘 만석 씨의 아들 재만이 찾아왔다. 그 아이의 눈빛이 좋지 않다. 윤희를 너무 집요하게 따라다닌다. 내일 만석 씨를 만나 이 일을 상의해야겠다. 윤희를 서울로 데려가는 것도 고려 중이다. 그 아이로부터 윤희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날짜의 일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1993년 10월 29일. 오늘 만석 씨를 만났다. 그는 자신의 아들 행동에 충격을 받은 것 같다. 내게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오늘 윤희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을 떠날 것이다. 만석 씨는 우리를 돕겠다고 했다. 그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다.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려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 전에 재만을 만났고, 어머니, 저를 지키려고. 윤희는 흐느꼈습니다. 수진과 미희가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셋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일기를 더 읽어내려가며 윤희는 어머니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강인하고 현명한 여성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딸들을 사랑했는지, 이제 어머니의 모든 것을 알게 된 것 같아. 윤희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 식사였어요. 윤희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레시피대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이제 진짜 된장을 담글 수 있겠네요, 엄마. 수진이 말했습니다. 윤희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어머니의 방식대로. 식사 후 윤희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장독대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조순의 여사 사랑하는 딸의 품으로 돌아오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윤희는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살랑거리며 그녀의 말을 어디론가 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일찍 일어나 텃밭을 정리했습니다. 장독대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생명을 심기 위해서였어요. 여기에 뭘 심을 거예요, 엄마? 수진이 물었습니다. 윤희는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상추와 들깨, 그리고 고추를 심을 거야. 그리고 윤희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된장을 담가 볼까 해. 수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엄마가 장독대를 다시? 응. 하지만 이번엔 다른 자리에. 햇살이 잘 드는 저기에. 윤희는 마당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닿는 자리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틀 후 윤희는 새 장독을 들여놓았습니다. 깨끗하고 반듯한 새 장독이었어요. 어머니에게 배웠던 방식대로 그녀는 정성껏 메주를 삶고 된장을 담갔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진짜 된장을 담글 수 있겠네요. 윤희는 새 장독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그녀를 비추었어요. 그해 겨울, 조순의 장학재단은 첫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공부하는 학생들이었어요. 윤희는 장학금 전달식에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희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윤희의 마당에는 새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어요. 장독대가 있던 자리에 심은 텃밭은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 마당에 이제 슬픔만 있지는 않네요. 윤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독대 아래 묻혀 있던 건 유골만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 침묵, 진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까지도 함께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수진아.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거야. 윤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어요.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새 장독에서는 이제 맛있는 된장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그녀는 어머니의 레시피를 따라 그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이제 저희는 괜찮아요. 윤희의 속삭임을 봄바람이 살며시 안아 하늘로 실어 날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장독대 아래의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윤희와 수진 그리고 미희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준 진실이 되었어요.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또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퍼져나갈 것입니다. 엄마, 오늘은 햇살이 정말 따뜻하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오늘은 특별히 더 따뜻한 것 같구나. 어머니의 사랑이 그들을 따스하게 감싸는 듯 했습니다. 장독대가 있던 자리에 심은 생명들이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의 상징처럼